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어떤 인재를 선호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대학교를 보내는 거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인재를 선발하고 싶어 하느냐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할까? 자, 그걸 보시면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공감 능력,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능력, 빅데이터 활용 능력, 창의성, 전문성 등등을 요구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런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게 대학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미래 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면 좋겠다. 자, 먼저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모님들이 대학 입시 관계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을 선발하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 입시 관계자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대학 입시 관계자라면 지금 시대에 국영수 암기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왜 배우는지 고민하고 본인이 배운 내용을 본인의 희망 진로와 어렸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학생을 선발하고 싶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보세요. 너무나 그러면 당연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학생을 선호할까요? 아니면 앞으로의 사회는 협업이 일반화되는 사회라고 하는데 타인의 생각에 잘 공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공동체에 잘 융화되는 학생을 선호할까요? 네, 그래서 앞으로 대학이 원하는 인재는 왜 배우는지 고민하는 학생과 공동체에 잘 융화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게 대학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학생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정부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교육 환경에서, 지금까지의 교육 현실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2022년부터 단계별로 시행을 한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가 되는 시점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이게 적용이 될 건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희가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했었죠?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그 과목을 수강하고 이수하게 되면 학점을 받았었고 그 일정 학점이 이수가 되면 졸업을 하는 졸업장을 받는 그런 구조였었잖아요. 고교 학점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 환경은 이랬습니다. 어떤 학생이 수학에 별로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2학년이 되는 시점에서 선생님 저 미적분 배우기 싫어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했었죠? 조용히 하고 들어. 너 미적분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대학교 못 갈 건데 들어야지. 이게 기존의 교육이었잖아요. 그런데 고교학점제가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선생님 저 미적분 듣기 싫은데요? 안 들어도 돼. 그럼 너 뭐 듣고 싶은데? 네, 저는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보컬 트레이닝 들으면 돼. 그래서 네가 보컬 트레이닝 열심히 들어서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으로 인정을 해줄게. 이게 고교학점제입니다. 그 대신 너는 미적분을 선택하지 않았으니 너는 공과대학을 안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전문성이 길러지고 전문성이 길러지다 보면 거기서 창의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고교학점제가 왜 지금까지는 시행하지 않았느냐?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2016년도에 전국의 고교생 숫자가 175만 명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한 학년에 6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불과 6년 만에 2022년이 돼버리면 전국의 고등학교 1, 2, 3학년 총 합이 122만 명으로 줄어버립니다. 무려 50만 명이 줄어버리는 거죠. 31%가 감소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이긴 한데 이렇게 학력 인구가 급감하는 거는 심각한 위기이긴 하나 교육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교실 수도 부족했었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숫자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교실이 넘쳐나고 교사가 넘쳐나다 보니 이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방향 기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라는 거고요. 우리 교육의 현실이 그동안은 너무 획일적인 교육이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기 싫어도 민족문을 끝까지 배워야 됐었고, 하기 싫어도 영어를 끝까지 배워야 했었고, 이런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런 교육 환경에서는 인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1학년 때는 아무래도 기초 학업 역량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영수는 선생님 그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해야죠. 국어, 영어, 수학은 기초학업이기 때문에 기초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서 파생돼서 전문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국영수는 당연히 배워야 한다. 근데 여기서 기초학업 역량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네가 선택해라. 이게 고교학점제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필수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2학년부터 전 교과목을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2030년이 되면 현재 직업 5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어떤 직업군이 살아남나요? 라고 했을 때 사회적 협력을 통한 창조성과 통찰력이 필요한 직업군은 대체 불가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교 학점제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재와 앞으로의 인재가 다르다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학 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죠. 암기 잘하는 애들 더 이상 안 뽑아.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어.